네, 소개받은 양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델리오 파산 절차 안내 및 채권자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PT를 하기 전에 이 PT 자료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그동안 저희가 정상호 대표하고 이제 델리오 회생 절차하고 델리오 파산 절차하고 이렇게 대표자 신문기일에서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들하고 또 저희가 이제 회생 파산을 다른 사건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됐던 경험들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점까지 나온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발표 자료나 저희가 해드리는 말씀을 올리는 말씀들이 뒤로 갈수록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변하고 또 관제인님께서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또 밝혀지는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스클레이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최대한 저희가 진실이라든가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어수선하죠 요새. 어제 개엄도 있고. 그 대법원장님께서 그때 이제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국민들이 이제 불편함 없이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파산 절차도 그 회생법원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수선한 가운데도 좀 잘 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차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을 좀 저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부터는 비슷한 얘기들이 좀 반복이 될 거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1, 2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델리오 파산 절차에 대해서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파산 절차라는 게 저희가 델리오에 투자한 자산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거냐 좀 최대한 좀 돌려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돌려받기 힘드니까 좀 단체로 좀 돌려받아보자. 이렇게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를 좀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제를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누가 받을 수 있냐? 나는 받을 수 있나?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델리오가 파산이 선고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턱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제 시기하고 변제 금액은 아직 미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산관제인께서 델리오 파산재단에 환수하는 어떤 그 자산의 그 환수 시기하고 환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제인으로 선임이 되신 그 정동현 변호사님과의 협력이 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비슷한 사건이죠. 하루 사건도 그렇지만 델리오도 계약 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델리오 내부적으로 저희한테는 위험이 없는 아비트리지 거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트라임 인포텍이나 하루의 인베스트로 이어지는 또 BNS로 이어지는 계약 관계들에 따라 가지고 가상자산이 이전이 되었고 이 법인들 사이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관제인께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들은 하루 인베스트 쪽에 이제 다시 보냈던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인베스트하고 하루 관계사들은 또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루 인베스트, 하루 매니지먼트 그리고 여기 다시 다른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 법인들이 어떤 거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어서 싱가포르의 법령을 따르고요. 어떤 거는 이제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점을 둬가지고 또 그걸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델라웨이 주 법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 좀 달라가지고 FTX로부터 우리가 자산을 환수하는 이 과정이 조금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어서 좀 저희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TX,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델리오의 그 가장 큰 자산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검찰에 압수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되고 몰수된 자산이 있을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FTX로부터 돌려받을 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문제인데, 좀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인베스트보다는 검찰에 몰수된 자산을 돌려받는 건 조금 더 용이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델리오의 자산이 명확하니까요. 근데 아까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가상 자산이 하루 인베스트 거야, 하루 매니지먼트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부분은 이 FTX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채권들. 그래서 이 파산 절차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 핵심은 이제 뭐냐면, 일단 시작은 됐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재산은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렇게 받아온다고 어떻게든 치는데,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냐의 문제가 남죠. 그게 이제 이 채권 신고 절차입니다. 채권 신고 절차인데요. 채권 신고 절차라는 거는 이제 관제인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증빙은 정확하게 이 증빙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관제인으로부터 이메일이나 우편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마 계실 건데, 거기에 있는 증빙은 사실은 일반적인 채권 신고 증빙을 보내신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델리오 사건에 좀 더 핏하게, 델리오 사건에 부합하는 용도의 어떤 채권 증빙 자료를 보내신 건 아니고요. 채권 신고 내용을 보내신 건 아니고요. 저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 파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에 적용되는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관련 사건들에서 좀 봤을 때,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될 때 채권 신고에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증빙은 갖춰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관련 사건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델리오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메일로 가입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입한 이메일을 본인 스스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델리오 쪽에 입금할 때 사용한 어떤 그 지갑 주소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보내셨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마이더 월렛이나 메타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거래소 계정 정보라고 하는 건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뭐 빗썸이나 뭐 이런 것들, 바이비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입금 트랜잭션 내용은 그래서 델리오에 진짜 들어간 게 맞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자료인데, 5번 같은 경우는 KYC 쪽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입금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고, 또 이제 케이스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래소에서 보냈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뭐 메타마스크나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내 메타마스크인지 보여주는 일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입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입증이 좀 쉬울 것 같고, 근데 케이스마다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르실 거잖아요. 아까처럼 뭐 진짜 계정 다 잊어버리셨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을 좀 보여서 채권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채권 신고를 마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확정이 되냐면, 저라는 사람이 델리오에 넣었다라는 사실 하나고, 그 다음 얼마를 넣었느냐가 입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로 인정이 안 되면은 당연히 배당 절차에서 배제가 될 거고요. 제가 넣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50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메타마스크로 해서 여러 번 넣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남아있다던가, 거래소를 여러 개 보냈는데 그 중에 거래소 몇 개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누락됐다거나 거래소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넣은 금액 전부를 인정받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권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채권 신고를 거쳐야 되는데 채권 신고를 통해 가지고 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안 해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입증을 안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채권 신고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봤을 때 양혜진 네가 입증한 거는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파산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데 파산 절차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께서 뭐 시부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채권자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근데 관제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채권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나는 정말 채권자가 맞아 이러면 이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관제인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 채권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방금 말씀드렸네요.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끼리.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만약에 이제 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면 조사확정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조사확정 재판이라는 거는 뭘 조사하냐? 채권을 조사해서 채권자로 확정해달라라는 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조사확정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일반 민사랑 똑같습니다. 저희 민사사건은 결국 돈을 주고받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돈을 빌려드렸는데 내가 채권자가 맞습니다 인정받으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조사확정 재판은 사실은 이제 별도 소송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민사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산관제인께서 하는 단계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별도 소송으로 넘어가서 민사소송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가 어떻게 보면은 파산 그 신청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신고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궁금하셨을 내용을 좀 절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뭘 하느냐? 먼저 이제 파산 절차 신청하고 보전 처분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인데 한 일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일이고요. 저희가 2023년 6월 13일 무렵에 입출금이 중단이 되고 바로 보소장 제출하고 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델리. 저희는 가상자산으로 좀 돌려받길 원했고 그게 저희 채권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 대표님하고 이 델리오 쪽에서 좀 많이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 여부에 대해서 많이 다투게 됐었고 결국에는 회생 절차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전 처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델리오 안에 담겨 있는 재산이 많아야 많이 나눠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재산이 이렇게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였고요. 두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2023년 6월 13일 무렵에 그 중단되기 입출금 중단 전후로 델리오에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뉴스 기사로도 아마 보셨을 건데 저희가 그 발견해가지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빗썸이라든가 다른 닥사 회원사들한테는 이 관련된 계정들을 좀 막아달라는 공문도 좀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기각이 되고 파산 신청하는 사이에 총 한 4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회생도 하고 고소장도 쓰고 파산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아니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4일 동안 기간 동안에 약간의 그 매매 활동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부인은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보전 처분입니다. 보전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납금을 납입했습니다. 그 예납금이라는 거는 관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원에서 임명한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델리오의 대표이사처럼 델리오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월급을 주고 월급을 받고 델리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 월급이랑 활동비가 이제 예납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납명령이 나오고 거의 당일인가 다음 날인가 저희가 예납금을 냈습니다. 원래 예납금은 채무자 회사가 내는 게 맞아요. 델리오가 내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신청인들,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들 경우는 저희가 수임을 저희한테 해주신 분들한테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제 납입을 하는데 저희는 이 사건이 좀 더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저희 재원으로 먼저 납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채권 신고를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채권 신고를 이제 대행해서 아까 채권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신고가 이런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제인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환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관제인님께서 이제 혼자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사무실에 계시는 사무장님이나 실장님들 통해 가지고 같이 하시는데요. 손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게 규모가 워낙 크고 채권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좀 되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환수에 대한 자산 3가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관제인과의 소통은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 협회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채권자 협회에 몇 명이 있느냐, 또 뭐 로집사가 수임한 사람들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좀 문제화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채권자들의 이제 파산이 일단 선고된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로 관제인님께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채권자분들한테 저희 수임해주신 분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사실상 거의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는 아니고 저희 수임해주신 분들하고 이제 먼슬리나 위클리 레포트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 유튜브가 됐건 저희 수임자들 수임해주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약간 좀 제한이 있었어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 또 이런 거 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을 날 것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고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델리오 측에서 그런 것들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를 삼기도 하셨었고 변협에 이렇게 탄원하는 여러 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채무자 델리오 측에 좀 그 의견이 있으니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의뢰인들 수임해주신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 좀 지나갔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좀 소통을 하고 좀 정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하고 있고 뒤에 소개드릴 저희 홈페이지라던가 저희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받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트랜잭션 상에 나타나 있는 것들, 이더스캔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출금 중단일 무렵에 전후로 빗썸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려받는 절차들. 이제 부인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먼저 받아간 것들은
우리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데 왜 혼자만 먼저 받아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돌려받는 걸 부인권,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소송 주체는 법률상 파산 관제인이 소송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소송이다 보니까 소장 비슷한 걸 써야 됩니다. 소장 비슷한 걸 써야 되는데 그거 되게 쓰는 일이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이 사실관계도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저희가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또뭐 델리오 대표이사라던가 주주라던가 특수관계인들 에게 좀 편파적으로 산일된 재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 환수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트라움이나 BNS로 이어지는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이제 협력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계셔서 체인 어널리시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델리오 직금 계좌 같은 경우는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델리오에서 입출금 일 무렵에 유출된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협력할 수 있는 또 가상자산 트랜잭션을 분석하실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파산 절차 안내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가 신청서가 들어가고 선고되고 관제인님께서 선임되고 채권자 집회가 되고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3번까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까지 선임이 되었으니까 3번까지는 완료가 된 거고요. 남은 이제 4번하고 5번이 중요한데 채권자 집회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저희가 이 회생법원 안에서 관제인님이 법원하고 채권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관제인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요러요러한 자산들이 있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보고하는 자리예요. 근데 시간적으로나 또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지역적으로나 오시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희가 채권자 집회 대신 가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청취하고 요약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들이 여러 번 이제 뭐 있겠죠. 그리고 배당 절차가 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4번하고 5번이 남았고 배당 절차에 참여하려면 일단은 파산 채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신고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요약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질문사항을 할 텐데 질문사항 하기 전에 이 채권 신고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이 채권 신고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좀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광우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그 온라인 소송 참여 페이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지금 채권 신고 단계부터 이제 배당까지의 좀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형식적인 이제 채권 신고 안내서만 나가 있는데 사실 이 제대로 내가 채권자임을 증명해야지 이제 여기 계신 진정한 채권자 분들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채권자로 인정이 된다라면 이 채권이 변제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변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채권 신고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법무부에는 좀 피할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온라인으로 그 절차들을 좀 쉽게 그리고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참여 페이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수임해 주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홈페이지 통해서 수임하고 보수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뭐 신고나 아니면은 파산 절차에서 필요한 그 소명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입해 주실 때 이제 본인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본인 인증해 주시면은 이제 그 파산 절차,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특정이 되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 당사자 특정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회원 가입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그 델리오 사건에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최선식이 올라가 있지 않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 의뢰인들한테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소식들은 적극적으로 이 새 소식란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수임 동의를 하시고 이제 결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자료 제출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권 증빙을 위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서베이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저희가 채권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은 뭐 트랜잭션에 관한 것, 아니면은 뭐 바이낸스에 입금한 어떤 계좌 정보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체한 그런 정보들, 지금 굉장히 그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델리오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거래소에서 이제 예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시나리오별로 그 소명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뢰해 주신 분들은 이 채권 신고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이 채권 신고에 있어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또 이제 저희 이 온라인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만약에 그것이 좀 미비하다 하면은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아니면 전화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걸 다시 보충해 주시면은 어떻게든 저희가 그 원래 델리오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최대한으로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질문들은 채권 신고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편하게, 그리고 또 이 생업에 종사만 하시고 저희가 이 권리 구제를 위한 이 절차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맡아서 대리해드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지금 FAQ